그러면 이게 갖다 붙이면 계속 돈인 거예요. 계속 붙이면 수익 구조입니다. 붙이면 붙일수록 수익 구조예요. 이게 현재 이제 배대지의 수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크게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달이 굉장히 힘든 달이 될 거다라고 몇 번이나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되게 힘들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잘 들립니다.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얘기할 건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이후 시장도 이제 갔다 오고, 이제 인프라도 다시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는 이제 제조를 계속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3D 프린터를 이제 사가지고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 공장에다 직접 생산을 해라. 이런 걸 한번 진행해 보려고 3D 프린터 중에 어떤 걸 사야 될지 이제 그런 거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20년 만에 지금 요즘 CAD를 만지고 있어요. 3D CAD를 만지고 있어요. 요즘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퓨전 360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프로파일 다 빼가지고, 옛날에는 모델링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원이 있으면 이거 프로파일을 다 수학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서 섹션을 만들고 이걸 프로파일 만들어가지고 이 설계를 했거든요. 옛날에 설계를.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그냥 손으로 잡고 당기듯이 그냥 모델링 하니까 그냥 잘 되더라고요.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에 요즘 한참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델링을 이제 20년 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시제품이니까 뭐 디테일한 모델링을 하지 않고 3D 프린터로 컨셉 정도, 프로토타입 정도 만들어가지고 제조소에 이제 위탁을 하고 이제 공급하는, 제조를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도전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이 또 되게 바쁜 달이었어요, 저는. 복리그로스 1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후 시장에 넘어간 김에 또 제가 또 직접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만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소싱을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고, 어제 이제 복리그로스 1기 분들 모시고 잠깐 이제 보강을 좀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강을 했고, 그때 이제 매출을 좀 공개를 했죠. 어쨌든 잘 진행은 했습니다. 저는 잘 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오늘 주제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시장의 변화. 사실은 이 시장이라는 게 결국엔 플랫폼 시장이죠. 플랫폼. 오프라인 시장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축소되었지만 뭔가 변화가 확 있진 않아요. 물론 뭐 요즘은 뭐라고 하나 쇼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의 변화, 얼마나 악화되어 있느냐, 요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주제 배대지가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수익 구조와 그 다음에 이 수익 구조를 알면 내가 배대지한테 폭리를 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후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 이후 시장을 핸들링하는 방법, 요 세 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를, 지금 제가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감기가 생겼더라고요. 미리 일정을 잡았는데 아들 녀석한테 지금 옮아가지고 지금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꽉 채워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플랫폼의 변화. 이 플랫폼이 굉장히 포화됐어요. 포화가 됐어요. 이 포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지금 온라인 시장에 있는 모든 강의들이 가구매 가르치고, 그 다음에 트래픽 쏘고, 남의 상품 그대로 뺏겨서 그대로 올려라, 뭐 이런 식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같은 상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이 너무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는 원가 상품이라고 봅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고 그냥 싸게 가져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빠지냐? 소싱의 늪에 빠집니다. 소싱. 싸게 가져오죠. 싸게. 이 늪에 빠져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비싸게 판다. 이 비싸게 팔아야 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건데, 이거를 관가로 하죠. 이걸 안 합니다.
안 하고 원가 상품. 바라클라바, 목도리, 장갑, 양말, 잠옷 뭐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모자, 털모자. 물론 이거를 가치 더하기를 해서 비싸게 파는 포지션을 해가지고 저희 요번에 어제 이제 해보니까 모자 잘 하셨던 분이 여자 대표님인데 강의 듣고 6,800만 원 지금 매출 냈어요. 6,800만 원. 그래서 원가 상품인 것 같지만 가치 더하기가 되는 거를 가져와서 팔면 이렇게 매출도 내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원가 상품에 갇히게 되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치킨 게임. 상세 페이지도 똑같이 만들고 싸게는 가져오고 이런 게임은 절대 여러분들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플레이가 스마트 스토어는 거의 많이 죽었고 저는 흥행하기를 다시 이제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쿠팡에 워낙 매몰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쿠팡에 많이 덤빕니다. 그런데 쿠팡은 위너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같은 상품을 하면 무조건 묶이고 나보다 더 벌크로 한 10,000개씩 단위로 사오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원가로 소상공인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200개, 300개도 주저하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첫 발주가 보통 한 1,000개에서 3,000개 정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운영할 아직 그 캐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원가 상품으로 덤비면 100% 지는 겁니다. 근데 지는 게임을 계속하고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시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다 몰립니다.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광고 경쟁이 시작됩니다. 광고 경쟁이 생기는데 광고 경쟁은 결국에 입찰가잖아요. 입찰가인데 입찰가가 이 사람이 나보다 비싸게 하면 내 거는 노출이 안 되고 이 사람 거는 노출되니까 그럼 내 거는 더 올려야지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입찰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클릭당 막 4,000원, 10,000원 막 이런 거 막 수두룩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이즈가 작은 초보 사업가들이 쿠팡에서 이런 플레이를 원가 상품 가지고 광고 진행해가지고 하면은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면 큰일 나요. 그냥 돈 기부합니다, 기부. 참고로 제가 지난달에 쿠팡에서 3억 6천인가?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3억 6천인데 이 중에 광고비가 8,5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나한테 묻겠죠. 그게 돈이 돼? 아니, 그 중에 이 정도를 냈는데 돈이 돼? 저는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가 구조가 저는 괜찮거든요. 시스템화가 돼 있고 낮아요. 근데 여러분들 8,500만 원 쓰고 3억, 4억씩 벌어라, 매출 내라 하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사람하고 부딪히면 원가 상품으로 덤볐다. 무조건 100% 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을 계속 시켜요. 시중에 강의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이 지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변화를 잘 겪어내려면 광고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이 광고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관리법. 그리고 원가 상품이 아니라 비싸게 팔 수 있는 가치 더하기 되는 상품을 소싱하는 그런 눈이 뜨여야만 이 시장에 이제 2025년부터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있죠. 쿠팡의 보관료. 보관료가 일반 시중의 3PL에서는 한 파레트로 얘기하는데 이 쿠팡의 보관료는 CBM 단위예요. 일반 파레트는 한 1.7CBM에서 뭐 이 정도 되죠. 1.5에서 1.7CBM 정도 되겠죠. 그런데 1CBM 반 정도 되는 거 가지고 더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못 팔면 쿠팡에 재고를 남기면 해소해야 되만 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넣어놓으면 이게 60일, 90일 이렇게 지나가면요. 비용이 더 올라가요. 보관료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쿠팡 도움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녹록치 않다. 그래서 정석대로 사업 같은 사업을 배워야만, 사업 같은 사업을 운영해야만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이제부터는 시작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25년은 아마 많은 부분들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취임사를 한번 어제 봤는데, 우리나라 큰일 났던데요, 보니까.
일단은 폐쇄 정책을 합니다. 폐쇄 정책. 폐쇄 정책을 그레이트 아메리카에서 자기 나라만 하고 관세 다 부과하겠답니다. 근데 지금 현대 기아차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FTA 정책을 무시하고 관세 정책으로 다시 바꿔버리면 되게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석유업자, 그리고 무기업자, 이런 것들이 거의 배후가 돼가지고, 미국이 되게 조금은 언스테이블,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한 곳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가집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는 좀 정석적인 사업적인 마인드로 사업적인 접근을 해야만 된다. 원가 상품 이런 거 말고. 광고,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막 하는 거 말고, 이런 것들은 조금 체계를 갖추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는 시장의 변화 중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내니까 2022년부터 매 12월마다 교보제 개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00% 위탁 제품, 국내 위탁만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한 4,400만 원 정도 매출을 냈습니다. 라고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22년이고.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에 제가 올린 게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퍼센트가 꽤 올랐다, 그죠? 이때는 이제 쿠팡을 했고, 사입을 했습니다. 사입. 위탁을 하다가 안전적인 재고 없는 위탁을 하다가 이제 사입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작년 12월 달에 어떻게 됐냐? 3억 6천만 원 했습니다. 3억 6천을 했어요. 또 성장을 했죠. 이때는 여기 사입했는 거 플러스 알파에 조금 더 상품을 더 넣어가지고 이것도 전체 다 사입 제품입니다. 사입 제품.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4,400만 원을 낼 때 스스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적어놓은 게 2,360% 정도 됐어요. 로아스가. 쿠팡은 몇 프로가 됐느냐? 952%. 이 정도로 효율이 되게 좋았습니다. 광고를 해도 광고하는 만큼 수익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갔어요. 그런데 2023년도 데이터 한번 볼게요. 쿠팡이 723%가 됩니다. 쿠팡이. 좀 떨어졌다, 그죠?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올해가 480% 정도 돼요. 로아스가. 이 광고 효율이 막 밑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까? 뭔가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제가 뭐 바보같이 운영한 것도 아니고, 공격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이 퍼센트가 굉장히 계속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져요. 매출은 올라가지만, 광고 효율은 떨어져요. 이게 이제 광고가 되게 포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변하고 플랫폼이 변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이반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위탁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왜냐면 플랫폼을 모르고 인스타 광고한다? 저는 인스타 광고 거의 안 합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플랫폼을 이겨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랫폼에서는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플랫폼을 하고 인스타를 또 하면 더 플러스 알파인데 플랫폼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위탁으로 무재고로 먼저 이 리스크를 최소화한 다음에 시작을 해라. 그리고 사입을 해라. 그리고 나서 더 사입을 해라. 결국엔 이 방향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입했는 제품들은 분명히 위탁보다 마진율도 더 좋고 그 다음에 가격 포지션도 더 비싸게 팝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어떤 표현이 되냐. 이게 235% 정도 성장을 했고요. 여기는 32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두세 배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계정으로.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총으로 따지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833%가 성장을 했습니다. 단 만 2년 만에 3년 차죠. 3년이죠. 3년이죠. 1, 2, 3. 3년 만에 800%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정석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 매출의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뭐 제가 엄청난 매출을 내는 사업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게 이 부분을 다 하는 게 아니라서 쿠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대기업군 관리군에 포함이 됐으니까 한번 미팅을 하자. 이런 전화도 받습니다. 그리고 메일도 받고 차근차근 성장한다는 이 느낌, 요거를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초보분들이 이 길게 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어제 이제 복리그로스 1기 분들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광고가 겁난다. 무섭다. 이 변곡점을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면 데이터로 나옵니다. 데이터가 2에서 3주 정도는 마이너스 구조예요. 마이너스 구조.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2, 3주는 이후에 판매량하고 내 상품성이 확보가 되면 이걸로 광고가 뿌려졌을 때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리즘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매출이 올라가고 로아스가 좋아져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는 2, 3주를 못 버텨요. 내 돈이 막 까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시장 변화가 안 좋다. 굉장히 시장이 포화도가 많이 돼 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배대지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배대지의 수익 구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배대지에 내가 상품을 1688이든 아니면 이후 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간에 구매를 해주세요 하면 처음에 돈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생기느냐? 송금이 발생합니다. 송금. 그래서 송금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송금 수수료는 당연히 이제 중국 대상이니까 위화나로 합니다. 위화나. 위안화를 줍니다. 위안화. 근데 위안화를 바로 못 주니까 이 배대지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송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송금은 어느 정도로 비율을 차지하느냐? 송금 수수료가 보니까 고시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청. 어제자 기준입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97 원이 관세청 고시 환율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원화를 계산 안 해주죠. 그러면 여기다가 되게 다양합니다. 배대지마다 200.51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심각한 데는 218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보내면 2% 요거는 거의 그대로 주는 건데 한 20%가 더 붙어요. 1000만 원이야 1200만 원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익 구조가 뭐냐면 송금 수수료입니다. 송금 수수료. 두 번째, 또 수수료가 송금을 했는데 이거를 구매 대행을 해주니까 구매 대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구매 대행 수수료가 뭐냐? 이거는 돈을 그냥 원화를 위안으로 보내주는 거고 구매 대행 수수료는 뭐냐면 그 사람이 대신 그 사이트든 그 시장에 가서 직접 방문한다. 그 상품을 사와가지고 건품해주고 뭐 이런 건데 이거를 1에서 6%까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가 거의 20% 정도 상향을 했잖아요. 내가 보내는 금액 대비 20%를 줘야 돼요. 그럼 이걸 곱하기 120%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가 업된 게 120%니까 곱하기 또 6%를 더해야 됩니다. 그 총, 이 복리 계산이에요, 복리 계산. 중복적으로 복리 계산이 됩니다. 잘 올바른 데는 송금 수수료로 퉁치고 구매대행 수수료를 1% 받는 데도 있고 송금 수수료를 안 받고 구매대행 수수료에 한 3% 정도 해가지고 다 통틀어서 보내주는 데도 있는데 이거를 막 뒤죽박죽 막 섞어 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걸 볼 줄 모르면 다 눈탱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대행 수수료라는 게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이제 본연의 업무가 시작하죠. 운송료가 있습니다. 운송료. 이 운송료라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운송료는 보통 CBM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CBM은 뭐냐? 초보자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1m인 경우 이 스퀘어, 이 큐빅에 대한 정육면체에 대한 부피가 CBM, 1CBM입니다. 1m. 그러면 이 부피마다 이제 책정을 하는 단가가 있는데 이걸 또 선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사. 배를 가지고 있는 선사가 있을 거고 그거에 또 그 밑에 하부에는 포워더가 있습니다. 포워더. 이걸 뭐 큰 왕배대지 왕포워더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왕이 있습니다. 큰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배대지가 있기도 하고 그 밑에 또 다른 포워더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서 받는 사람들은 비싸요. 비싸니까 비싸게 받아야 돼. 근데 이 위에 선사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싸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 전체 배대지를 거의 다 이름이 있는 데는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보니까 제일 싼 데는 $39 CBM.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느냐? 57,000원 정도 될 거예요. 57,000원. 이게 이제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제가 본 최저가고. 그런데 57,000원도 있는데 많게는 12만 원도 있더랍니다. 이 배대지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12만 원 받습니다. 1CBM에 12만 원을 받아요. 거의 2배잖아요. 2배. 6만 원 해도 2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면 이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게 8만 원, 9만 원, 7만 3천 원, 등등등 되게 포지션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 이거 모르면 이 돈 주고 있는데 이게 싼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게 있다. 주면 이게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냐? 57,000원부터 12만 원까지 있더라.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잘 보고 골라야 되겠다. 그죠?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냐? 부가 서비스입니다. 부가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바코드 작업, 택 작업, 그 다음에 박스를 재포장하는 작업, 합포장하는 작업 등등등 인건비가 들어가는 작업, 인건비 작업입니다. 인건비 작업인데 이거를 또 임률이 있겠죠. 우리 보통 이거를 맨 아워로 부르잖아요. 투입돼서 몇 시간 하느냐 이걸 계산하고 맨 아워에 단가가 있으면 그걸 곱하죠. 그런데 중국의 맨 아워는 대충 보면 대학생 알바하면 19위안도 있고요. 천차만별 일할만 하면 한 22위안 정도 줘야 될 겁니다. 22위안 정도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비싼 데는 이거를 또 마진을 챙겨 먹죠. 자기는 22위안 주고 25나 30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당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22위안이면 원래 4,400원도 가능한데 이게 6,000원, 7,000원, 만원 부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사람을 넣어서 작업하면 거기서 마진을 챙겨요. 이게 이제 부가 서비스. 사람이 들어가는 작업 모두가 이 부가 서비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있는 게 다섯 번째 또 있습니다. 서류비라는 게 있어요. 서류비. 서류비에 이제 포함되는 게 뭐냐? 관세사가 받는 게 있어요. 관세사. 보통 관세사가 받아가는 돈을 한 33,000원 정도 부릅니다. 이 원가가 한 25,000원, 이 정도, 24,000원 이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돈 10,000원 정도는 관세사가 먹고 이제 서류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럼 대행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또 붙입니다. BL이 이제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무역용어입니다.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Bill of Lading 해가지고, 이 선화증권이 있는데, 이 선화증권이 있어야 이 화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발행하는데 또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핸들링 차지라는 게 또 있어요. 핸들링 차지. 이 자기가 이제 핸들링 하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핸들링 차지를 또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터미널 작업이 있어요. 터미널 작업. 이 터미널 작업은 대충 뭐냐면 이 컨테이너가 왔을 때 컨테이너에 실어주는 작업인데 보통 이제 운송료에 묻어도 되는데 이 운송료에 묻어도 되는데 이걸 별도로 하면서 운송료는 싼 척을 하면서 이런 것들 계속 붙이는 거죠. 지금 했던 내용들. 또 빠진 게 뭐가 있을까? 원산지 CO라고 하는 Certification Origin을 해서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또 되게 다양해요. 2만 원 받는 것도 있고 5만 원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갖다 붙이면 계속 돈인 거예요. 계속 붙이면 수익 구조입니다. 붙이면 붙일수록 수익 구조예요. 이게 현재 이제 배대지의 수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크게는 뭐냐면 송금 수수료 곱하기 구매 대행 수수료 했는 거 입금 방법에서 하고 운송료에서 먹고 그다음에 부가 서비스 먹고 서류비 먹고 이게 다 총합이 되어야 내가 보낸 내가 이제 입금해주는 돈에 대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이걸 테이블로 얘기해 주려고 해도 어떤 데는 넣고 어떤 데는 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운송료는 되게 싸 보여요. 싸 보이는데 어떤 데는 이 비용을 안 받는데 비용을 한 2만 원씩 넣는 거죠. 3만 원씩 넣고. 그러면 결국 총합으로 하면 더 비싸요. 그런데 액면가는 되게 싸 보입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 수수료도 1% 막 해놓으니까 되게 싸 보이는데 송금 수수료에 대한 이 고시환율에 대한 이 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다. 이미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싼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다 이제 이런 데서 빼먹는 겁니다. 빼먹. 이게 이제 배대지의 수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그런 곳을 만들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스터디도 하고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해서 저는 찾았습니다. 두 곳을 찾았어요. 두 곳을 찾았습니다. 두 곳.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긴 좀 애매한 게 배대지를 소개하면 또 과포화가 생겨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인들 소개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캐파만큼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복리그로스나 아니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오픈해 드릴 거고 어쨌든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사용하면 되게 싸게 합니다. 싸게 하고 한 곳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시환율 대비해서 거의 원가 수준에 이렇게 하고 구매 대행 수수료가 1.5%입니다. 1.5%인 이유가 법인세 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만 그냥 자기가 받는 거, 내야 되는 것만 받는 거죠. 그 정도로 진행하는 곳이 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곳은 조금 이제 고시환율보다 환율은 좀 비싸긴 한데, 박스를 열지 않고 인건비를 들이지 않으면 정말 저렴한 곳이 있어요. 그쪽은 뭐가 싸냐? 운송료가 쌉니다. 57,000원짜리가 있습니다. 1CBM에 57,000원짜리 배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배대지는 국내에 3PL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쿠팡에서 만약 반출을 하면 그걸 저장할 수 있는 3PL 창고도 연계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져온 다음에 그 3PL 창고에 저장을 한 다음에 한 2주, 4주 단위로 쿠팡에다가 내가 원하는 물량만큼만 넣을 수 있는 3PL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인건비 들여서 잘 할 수 있는 곳이 A라는 업체가 있어요. 되게 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송비가 굉장히 메리트인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이게 B 업체고 이 업체는 플러스 3PL이 연동이 되어 있고 이쪽은 3PL 연동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제가 준비 중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쪽에서 그 국내에 있는 3PL로 연동할 수 있게 연동할 거고 현재 3PL 여기는 조금 눈탱이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내고할 만한 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고를 해가지고 요거를 또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뭐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시스템 정비하고 하면.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좀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배대지는 이런 구조가 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느냐. 내가 만약에 송금할 금액이 구매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게 부피가 1CBM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도 이제 대략 뭐 컨테이너 단위를 안 하실 거니까 1CB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단가는
단가는 20위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3,000개를 수입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송금할 금액이 처음에 이게 얼마가 되느냐? 이게 20이니까 6만 위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송금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 220원 할게요. 그냥 얘기하기 쉽게. 곱하기 구매 대행 비용 있잖아요. 6% 최악의 경우가 되면 얼마냐 이게. 139만 9천원인데 약 140만 원 정도 되나요? 1,400만 원. 약 1,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나는 구매해야 될 비용을 400만 원 더 줘야 돼요. 그리고 운송료가 약 9만 원 정도에 보냈다. 1CBM. 거기에 터미널 비용 10,000원, BL 비용 2만 원, 관세사 33,000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CO. 원산지 증명 5만 원. 뭐 이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일 싸게 하면 운송료가 57,000원이 될 거고요. 터미널 비용 없을 거고요. BLB 싼 데는 이게 있었나? 2만 원 있다고 칩시다. 2만 원 있었고 관세사는 뭐 33,000원 냈다고 합시다. CO 가격이 싼 데는 2만 원 합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죠. 9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게 2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만 하면 이거 그냥 6만 원으로 할게요. 6만 원으로 잡으면 5, 7, 13만 원. 7만 원 차이 나는 1CBM을 수입하는데 약 7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어떻게 붙이는 배대지가 좋을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적의 배대지는 찾았지만 공개는 조금 죄송하고 나중에 되면 공개를 할게요. 강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뭐 배대지 계산 방식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역서만 보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여쭤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배대지를 탈탈 터시네요. 배대지 좀 심각한 데 많아요. 진짜 심각한 데 많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배대지들이 되게 DM을 많이 보내거든요, 저한테. 같이 협업해달라, 뭐 이런 거 하는데. 협업을 저는 안 합니다. 뭐, 배대지한테 돈 1원 받은 것도 없고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수강생들한테 다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배대지가 되게 힘들구나. 그게 작년부터도 그랬고,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또 새로운 배대지가 계속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신기하죠. 마지막 이야기는 벌써 7시 46분이네요. 이웃시장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이웃시장. 이웃시장을 하려면 초보자들이 이웃시장에 가서 제일 절벽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송금입니다. 송금.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무역을 하면 TT 송금이라는 걸 은행에 가가지고 합니다. 은행에 가면 은행에 가서 PI, 퍼포마 인보이스라는 거, 인보이스를 내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달러로 송금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달러를 받은 상대방 거래처가 위안화로 환전을 합니다. 그러면 환전이 원화에서 달러로 변했고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뀌니까 2번 환전이 된다,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거래처에서도 자기들이 인출하는 이 환전 수수료를 감안해서 공급 단가를 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웃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수출 자격이 없어요. 수출 자격이 없고 내수를 위주로 합니다. 내수. 이웃 시장은 내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달러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간혹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위안화 달러 보낸 다음에 위안화를 보내는 이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데 돈이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러를 줘도 못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걸 달러를 거쳐서 줄 수가 있는데 달러도 안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바로 위안화로 송금을 해줘야 되는 이 조건이 생기는 거죠.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가 있어줘야 돼. 그래서 대행을 해주는 사람이 송금 대행이 필요하다.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품질이 대륙 스타일이에요. 품질이 그냥 막 때려 넣는 스타일입니다. 이걸 또 욕할 수가 없는 게, 그 시장마다의 퀄리티를 보는 수준이 달라. 일본이 되게 까다롭고요. 그 다음 우리 한국도 되게 까다로운데, 만약에 뭐, 러시아다, 중동이다, 품질 안 봅니다. 그냥 다 사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품질을 안 지키면 못 팔잖아요. 클레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악성 리뷰 달리고. 그럼 못 파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한 거죠. 검수가 필요해요. 그럼 검수는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할 거냐? 아니죠. 이것도 대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1688 여러분들이 구매해 보시면 알겠지만 1688에서 이제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품질이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상품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직접 받아보면 퀄리티가 상당히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부가가치가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 캔톤 페어나 이렇게 페어를 가면 영어가 대부분 다 되는데, 이웃 시장은 전적으로 거의 다 간혹 이렇게 영어를 하시는 그 상점도 있습니다. 상점도 있는데, 스토어도 있는데, 대부분 중국어만 씁니다. 물론 뭐 저희 태영쌤 같은 경우는 이게 위챗으로 자동 번역 해가지고 막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느리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럼 이걸 나는 초보자인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초보자가 이웃시장을 가더라도 이렇게 뭔가 성사시키고 오기가 힘들어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갔다 왔죠.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이웃시장의 그 한국인 방문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굉장히 늘었고, 이걸 이웃시장 방문하는 그런 관광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강의에서 데려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고, 뭐 도매매라든지 뭐 기타 강의에서 많이 갑니다. 많이 가요. 그런데 문제는 발주가 없다. 통역을 하고 가이드를 했는데 발주를 안 한답니다. 왜? 보긴 봤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해줄 사람도 잘 모르겠고 믿지도 못하겠고, 내가 중국인한테 송금하는데 송금을 떼먹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장벽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보니까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리그로스 조건 중에 하나가 300만 원 무조건 발주하고 온다.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데려가서 이걸 해주는 사람들 다 엮어가지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송금 수수료 아까 봤잖아요. 배대지에서 심할 경우 좋은 데는 200.57 뭐 이 정도 선으로 하는데, 비싼 데는 218원 이런 거 받는단 말이에요. 20%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폭리를 취해요. 그 다음에 검수를 하는데 아까도 인건비 봤잖아요. 인건비를 배대지를 이제 이해했으니까 인건비를 폭리를 취합니다. 폭리. 원래 시간당 뭐 한 5,000원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6,000원, 7,000원, 막 8,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통역비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중국 이웃시장에 이제 통역하는 가이드 비용이 600위안입니다. 하루에 600위안이고, 600위안에 포함된 거는 그 이동하는 차량도 포함입니다. 차량.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주는 거를 갖다가 대행 수수료라는 걸 받아요. 근데 배대지가 아까 그 구매 대행 수수료가 1%부터 6%였잖아요. 근데 그럼 품질 보증을 해주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품질 보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클레임을 받아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량이 있으면 클레임을 해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 자기 돈 내서, 아니면 공급처 그 제조 공장을 찾아가서 네가 책임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가 아니고 처음부터 10%로 출발을 했어요.
예전에 10%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것 같으면 1,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은 수수료로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품질 보증을 받는 거죠. 품질 보증을.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게 퍼센트가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EU 시장의 대행 수수료는 7%입니다. 7%. 그러면 1,000만 원 넣으면 70만 원 정도를 대행료로 주고 그 사람이 그 상점에 가서 협의도 해주고 계약서도 써주고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샘플도 받아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는 관리 영역에 대한 것들을 중국 관리 영역을 7%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걸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어떻게 갈아엎었냐? 송금이 있는데 송금은 218원, 200원이 아니고요. 실시간 환율에 곱하기 0.02% 요것만 주고도 송금이 가능하게. 그것도 재밌는 거는 한국은행으로 그냥 계좌 송금하면 그쪽에서 PI 다 첨부하고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환전이 달러로 갔다 가는 게 아니라 원화에서 바로 위안화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환전 수수료가 한 번만 청구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000만 원 보낸다면 얼마 안 돼. 2,000원밖에 안 돼요.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은행 TT 송금 해보시면 알 건데 스위프트라는 이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돈 주는 것만 해도 은행이 먹지 않고 수수료만 주는데도 이게 한 7, 8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싸요. 그래서 요 인프라를 지금 구축을 했다. 송금하는 거는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다. 배대지에다가 눈탱이 안 맞고 그냥 내가 실시간 원화로 한국에 있는 은행의 계좌에다 그냥 꼽아주면 다 해결이 된다. 이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이 대행 수수료를 하시는 이 분, 저희 이제 협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6% 뭐 10% 뭐 이렇게 7%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를 복리부자 소개로 온 제자는 5%로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 5%가 저거 받고 되겠어? 이게 아니고 이 5%로 가지고 이 품질을 검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생산 중 검사라는 게 중요해요. 생산 중 검사. 이 생산 중 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대지에 옮겨 놓은 다음에 이걸 검수를 했다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100개를 받은 것 중에 한 100개, 3,000개 했으니까 3,000개를 받았는데 3,000개 중에 1,000개가 불량이야. 그래서 나 이 클레임 칠 거야. 다시 가져가. 다시 줘. 그러면 그 업체하고 거래는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EU 시장은 우리 한국 시장, 이 조그만한 시장보다는 다른 거래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다음에 리오더를 못 합니다.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생산 중 검사입니다. 생산 중 검사. 그래서 이걸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인스펙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스펙터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당 한 30만 원, 뭐 25만 원, 30만 원 정도 주면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인스펙터가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인력 풀이 있습니다. 인력 풀이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뭐 광저우에 실사 간다 그러면 돈 그 회사에 지불하면 그 회사가 광저우에 거주하는 중국 인스펙터를 골라가지고 그 사람이 그 공장에 가서 다 검수한 다음에 리포트를 다음날 다 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생산 중 검사인데 이거 한 번 보내는데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중가가 한 30만 원, 부가세 하면 한 33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 정도를 줘야 돼. 한 번 가는데, 하루 가는데. 이제 작업이 길어지면 또 오버 차징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발주 단위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에 이 30만 원 넣는 게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또 보내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 중 검사를 이 5% 내에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더 재밌는 거는 한 250km 정도 떨어진 공장까지는 무료로 가준답니다. 공장 가서 그 공장에 있는 제품들을 봐주고 공장도 직접 찾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500km 정도 넘으면 뭐 너무 멀잖아요. 완복하면 이제 하루에 안 되는 거리죠. 그러면 이제 출장비를 좀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제가 안정적으로 얘기하면 한 200km, 뭐 150km, 200km 이 정도 거리는 무상으로 본인이 직접 공장에 가서 검수를 해주고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품질을 생산 중 현재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포장하기 전에 이거를 검수해 주는 것들도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폭리를 지금 5,000원 정도면 되는데 뭐 6,000원, 7,000원 막 이렇게 폭리를 취하죠. 이것도 시간당 4,400원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정확하게는 22위안으로 하기로 했어요. 시간당.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 현재 이후 시장을 대행해주는 에이전트 중에 이 조건 절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게 돈이 얼마나 세이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실시간 환율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 아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인건비, 그 다음에 이런 생산 중 검사, 이런 것들 다 세이브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복리그로스를 위해서 이번에 인프라를 다 협의를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리그로스를 오시면 이 인프라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다 공개하고, 구독자분들까지 다 공개를 하고 싶지만 업체라는 거는 캐파가 있어요. 캐파가. 다 공개가 되면 그분들이 저희들 일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조금 규모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본다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도전하셔서 스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현재 시장에서 최적의 조건이라고 최선을 선택한 게 이 조건이고 이 조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분들한테는 이 인프라를 다 공개를 해드리고 송금 수수료, 그 다음 인건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세이브해서 진짜 판매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협상이 있는 게 나는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협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5%를 주기가 싫어. 나는 내가 직접 검수하고 내가 어떻게든 내 인프라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던 친한 배대지가 있는데 그쪽을 이용해서 하고 싶어. 그러면 5%안 주고 실시간 환율 요금만 송금 수수료를 내고 저렴하게 송금하고 이 선택권을 드리기 때문에 이 5%안 주고 그 배대지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왔던 그 배대지에 보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에이전트 비용을 내지 않더라도 송금은 해줄 수 있도록 다 인프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잠재적인 고객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개념으로 송금 개념은 다 지원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5%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을 해서 대행을 할 수도 있고, 내 배대지로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까고 싶은데, 솔직히 이제 업체 명까지 까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못하겠고요. 시중에 있는 배대지들이 굉장히 폭리 취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들의 폭리에 속지 마시고, 이렇게 수익 구조가 생기는구나. 이 금액을 빼서 이쪽에 옮겨서 나한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구나. 이 정도는 읽으실 줄 알아야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 정도고요. 이번에 칠판 바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맨날 물 찍찍 뿌리고 하니까 귀찮았는데 오늘 속이 후련합니다. 아시다시피 복리부자 강의 설계는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월백 부업반, 그리고 실전 복리 그로스, 세 번째 중급반이라고 거의 다 많이 부르시던데 중급반은 이제 전업반이죠. 전업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백 부업반은 위탁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부터 보여준 제가 걸어온 그대로 리스크를 최소화한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해, 소싱에 대한 이해, 마케팅의 이해. 그래서 스모라고 하죠. 스모. 소싱, 마케팅, 오퍼레이팅, 운영에 대한 이 킷을 공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걸로 뭐 떼돈 벌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기본을 닦아야 된다. 이게 이제 월백 부업반이고, 복리 그로스는 이후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입이 힘드신 분들, 그래서 사입을 위한 강의로, 사입을 위한. 이건 위탁이고, 이건 사입입니다. 그리고 복리 그로스를 들으면 이 월백 부업반 수업을 온라인 강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걸 안 들으셔도 요걸 들으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잘하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중급반에 오시는 거예요. 중급반에. 이 중급반 성적은 굉장히 좋아요. 월 5억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월 5억 하시는 분도 있고 3억, 2억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되게 여기는 이 그룹은 거의 진짜 사업가예요. 사업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올해 또 준비할 게 뭐냐면 네 번째, 브랜드 강의입니다. 브랜드. 시중에 있는 이 브랜드 강의 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브랜드는 그냥 이 껍질만 바꾸고 색깔 바꾸고 뭐 마크 하나 붙였다고 브랜드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애플을 하면 뭐가 떠오를까? 이런 강의도 제가 가끔 하는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이걸 보통 이제 BI라고 부르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야만 브랜드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브랜드를 이제 이분들을 데리고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럼 기업가로 다시 거듭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저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참 쉬었잖아요. 쉬어서 이제 모집을 못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요 두 가지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이 세 개는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까 카페 링크를 통해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인터뷰하고 강의를 또 한번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가감 없이 다 공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는 질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드카 사부릭스님. 아우, 어렵다. 쿠팡 입찰가 정말 비싸요. 3억. 트럼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수익률로 따지면 대단하시네요. 3년 걸리는군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업은 제가 예전에 생각할 땐 2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년 차에 완성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한 시즌을 겪고 나서 그 시즌의 경험을 보고 그 다음 해에 미리 잘 준비하고 더 확장하고 하면 2년 차가 재밌다 했는데, 재밌는 건 맞는데 완성은 3년 차가 맞는 것 같아요.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배대지를 탈탈 터시네요. 여기까지만 봐도 제가 쓰는 배대지는 비싼 곳이에요. 까르페디엠님, 월백법반 오프라인은 차후 토요일 날 진행 예정도 있으실까요? 지금 이 강의들은 지금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좀 쉬었다가 복귀한 지 며칠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진행하고 적정한 날짜가 있으면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거고, 복리그로스는 아마도 토요일 날 진행할 것 같고요. 중급반은 아마 일요일 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월백부업반은 조금 수요가 조금 줄었어요. 위탁에 대한 한계를 좀 많이 느끼시는가 봐요. 근데 그래도 위탁을 한번 해보셔야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라든지 이해를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이 복리그로스 들으시면 이 월백부업반 온라인 강의를 드리니까 온라인 강의실에서 혼자 집에서 들으시고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대지나 에이전트나 그들도 남는 게 있어야 호의적이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답을 드리면, 호의적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득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 이득이라는 부분은 안 보이네.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득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겠죠. 개당 마진이 있겠고, 개당. 개당 마진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잖아요. 그럼 이 두 부류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개당 마진이 비싸면 이제 거물급이 되는 거죠. 이제 양이 큰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싼 경우도 있는데, 저희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취지냐면, 아직은 발주량이 작고 미약한 이 초보자지만 나중에 클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싸더라도 같이 협업을 하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중에 성장하면 그때 비싸게 만들어서 그 수수료를 먹고 자기가 이윤을 만들 거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희 쪽에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아요. 지금 어제 했는데도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분은 6,800만 원, 한 분은 1억 넘었고요. 지금 지난 지난 실전 복리 그로스 졸업생입니다. 11월에 졸업했거든요. 12월 달 매출이 한 분은 1억 넘었고, 한 분은 6,800만 원 넘었고, 한 분은 6천에서 7천 사이라 그랬고, 1,800만 원 정도 되신 분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한 1,500 정도 되겠다는 분 계셨고, 뭐 등등등. 물론 이젠 삽질해서 다음에 잘해볼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미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이 정도 매출을 내셨어요. 그게 뭐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된다는 가능성을 보니까 상대 업체에서도 호의적으로, 협력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싸게 하는 그들도 남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서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분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급반 바로 수강 가능한가요? 피어나다님, 중급반의 조건은 이게 내 기억으로는 로아스 300%, 그 다음에 매출 300만 원이 커트라인 다예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에요. 대신에 월백 부업반이든 실전 복리 그로스든 이걸 듣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스몰 kit에서 결을 이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수를 하시고, 온라인도 상관없습니다. 이수를 하신 상태에서 이 매출과 로아스를 맞춰오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 일본 역직구 많던데 생각은 어떠시냐? 저는 역직구 글쎄요. 그런 쪽으로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방향성이 내가 받아서 내가 줘야 되는 건데, 그 시장도 이렇게 반대로 되고 이게 꼬여있는 특이한 행동들은 사실은 얼마 못 가요. 초보자들이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되게 특이한 걸 하시려고 그래요. 특이한 걸 하면 특이한 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해외 구매 대행도 그랬고 대량 등록도 그랬고 이제 시장이 변하면서 근본적으로 원칙적이지 않은 것들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리셀도 마찬가지고. 원칙적이지 않은 것들은 점점 조금 퇴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진구는 아예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든 시국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그렇고 나라가 지금 2025년도엔 되게 많은 변곡점들이 나타날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벌써 가상화폐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정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술력,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주식에 대한 거, 뭐, 너무 많은 변곡점들이 2025년도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변화, 소비자의 변화, 너무 많은 변곡점들이 있는데, 이 힘들 수도 있는 이 2025년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늘 변곡점 속에 가장 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우는 거에 너무 게을러하지 마시고, 항상 뭐라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학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도 너무 감사했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여기 있어.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빛이 되어. 어제의 작은 실수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지. 조금씩 더 나